연립방정식의 활용, 보충문제, 실력폭 문제 풀이 109쪽 649번부터 중요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649번 두 수 중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5고 나머지는 3이다. 작은 수의 20배를 큰 수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6일 때 두 수의 차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 나누면 나오고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왔을 때 중학교나 초등학교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흔히 말하는 이렇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5, 나머지가 3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초등학교에서 하는 표현의 나눗셈 표현이고 우리가 푸는 이 단어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눗셈의 식을 등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기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냐면 이러한 나눗셈의 식을 어떻게 풀어주냐면 자,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러한 방정식이니까 등식의 개념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눗셈도 이렇게 곱셈을 이용한 표현 방식. 초등학교 때는 아마 검산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걸 확인하면서 기억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3을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지수를 정해야겠네. 큰 수와 작은 수. 자, 여기서 큰 수를 미지수 x로 놓고 작은 수를 또 하나의 미지수 y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큰 수 x를 작은 수 y로 나누면 자, y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3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큰 수 x, 작은 수 y. 자, 여기 한번 큰 수 x, 작은 수 y로 이렇게 놓게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작은 수의 20배, 작은 수가 y라고 했으니까 y의 20배를 큰 수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16. 자, 주어지는 수가 있을 때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자, 연립방정 이항을 해서 가간법으로 풀어도 되고 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자, 요거한 보통 이런 문자에 대해서 식이 정리되어 있으면 대입해서 푸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20y는 3 곱하기 자, x가 5y 플러스 3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 자, 20y는 15y 플러스 9 플러스 16이 되고요. 이항하면 15y는 25. 자, 5y는 25가 되고 따라서 y 이꼴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작은 수는 5란 뜻이 되고 큰 수는 따라서 x는 작은 수가 5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겠네. 25 플러스 2니까 23이니까 28이 되겠네. 즉 큰 수 28, 작은 수 5. 그러면 두 수의 차이네요. 28 마이너스 5니까 23. 자, 답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 답은 23. 자, 그 다음에 650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처음 바꾼 수는 처음에 3배보다 이만큼 작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먼저 미지수 먼저 정해야겠지? 자, 두 자리 자연수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모두 필요로 하니까 자, 여기서 미지수를 뭘로 나누냐면 자, 지금은 10의 자리 수를 x 10의 자리수를 x로 놓을게요. 숫자를 x로 놓을게요. 자, 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1의 x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숫자와 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야. 자, 숫자는 우리 말하는 0부터 1, 2, 3, 4, 5, 6, 7, 8,
9 여기 10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이 10개 0부터 9까지 사용하는 숫자 10개가 있고요. 이러한 숫자들로 표현되는 이러한 숫자들로 우리가 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되는 값들이 수예요. 예를 들어서 27이라든가 109라든가 이런 것들은 숫자 1과 0과 9를 사용해서 109라는 수를 나타낸 거고 27은 2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27이라는 수를 표현한 거예요. 즉 숫자와 수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건 숫자야. 자, 그러면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고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 그러면 먼저 요 앞에 식이 두 부분이니까 자, 1의 자리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1번식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있는 두 번째 여기가 2번식이 돼요. 자, 그럼 먼저 1번식 기억식이라고 하면 자, 기억식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자, 두 자리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0 두 수를 더한 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두 번째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라고 하는 건 최초에 우리가 정해지는 숫자는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x 플러스 y가 처음수가 돼요. 처음수. 즉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이 곱해져 있고요. 1의 자리 숫자에는 그대로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바꾼 수를 물어봤으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x가 x자리에 y가 들어가고 y자리에 x가 들어가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꿨냐면 10y 플러스 x가 돼요. 이게 바꾼 수든 자, 바꾼 수는 처음수 얼마? 우리가 본 10x 플러스 y 처음수의 몇 배? 3배보다 이만큼 작다. 여기서 말하는 자 우리가 흔히 은는 이가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끊어주는데 여기까지가 앞에가 자, 화면이 좀 끊겼는데 자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우리 앞에서 말한 대로 흔히 은는 이가 라고 하는 표현까지가 식이 하나가 되고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그 이후로 또 하나의 식을 만들어서 등으로 연결해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줬네. 그럼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자, 이 기억식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니은식을 정리하면 10y 플러스 x 플러스 10y는 자, 식을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되면 30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29x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2가 되네. 정리를 해줘도 상관없고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억식은 니은식이 이렇게 됐고 그럼 기억식에다가 몇을 곱해서 7을 곱해주면 깔끔하겠네. 자, 7x 플러스 7y는 70이 되고요. 자, 기억에서 니은을 같은 부분에 그러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36x는 마이너스 72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x는 2가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10이니까 y는 8.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8이라는 뜻이니까 처음 수는 얼마가 되냐면 28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처음 수는 28. 답. 처음 수는 28이 되겠네요. 다음 651번 아버지의 나이는 혜영이의 나이보다 33살이 많고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혜영이의 나이의 2배보다 8살이 많아진다고 한다.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자 이번에 나이 문제는 많이 나왔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나이와 혜영이의 나이가 있는데 아버지의 나이를 먼저 순서대로 그냥 쓰고 아버지의 나이를 순서대로 x로 놓고 혜영이를 y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아버지의 나이 x 혜영이의 나이 y 자 그러면 자 아버지의 나이 x는 혜영이의 나이보다 33살이 더 많대요. 자 식이 하나 만들어졌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식이 10년 후에는 10년 후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아빠가 10년 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혜영이도 10년을 더한 상태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혜영이의 나이의 2배. 아버지의 나이가 우리 넣는 이 가를 등호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개념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이가를 등호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넘어가는 게 10만 되는 데는 조금 유리해요. 그래서 잘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면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혜영이의 나이의 2배보다 8살이 더 많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하나 많다. 그럼 더 8. 어리다. 그럼 마이너스 8. 많다. 그럼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 2개 다 만들어졌고요. 자, 기억식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x에 대한 식이니까 강한법 대입법으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x는 y 플러스 33. 자, x 자리에 y 플러스 33을 대입시킬게요. 그러면 10은 매우직해서 2y 플러스 20 플러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y는 이항하면 28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10.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따라서 플러스 자, y는 플러스 15. 자, 그래서 누구? 혜영이는 15살이 돼요. 자, 따라서 우리 y를 혜영이도 넣네. 혜영이는 15살만 15살이 되고요. 아버지는 30을 더하니까 48세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뭐를 물어봤어요? 10년 후를 물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서 구한 이거는 뭐예요? 올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라고 했으니까 10을 더해야겠네. 48 더하기 10에서 58. 자, 10년 후는 58세, 만 58살이 되겠네요. 자, 다음 652번. 652번은 평균에 관한 문제예요. 평균에 관한 문제는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 자료의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걸 총합을 숫자로 나누는 거지 개별적인 평균이 나왔을 때 그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평균에다가 변화를 주는 게 아니야. 총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자, 별량의 수로 나누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윤진이는 1학기 중간고사에 국어 점수가 평균은 88점이고 국어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8점이 낮다 그랬네. 자, 그럼 두 과목의 평균이 88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두 개로 나왔을 때 여기 평균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총합이에요. 그럼 총합은 몇이냐면 2로 나눠서 88, 즉 88 곱하기 2가 되는 176. 자, 즉 영어와 국어와 수학의 점수가 176. 자, 그러면 국어를 x로 놓고요. 수학 점수를 y로 놓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두 개를 합친 게 176점. 하나가씩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어 x가 y 수학 점수보다 8점이 낮나?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국어가 x, 수학이 y, 8점이 낮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식이 막 만들어지잖아. 그지? 자, 이것도 대입법을 쓰는 게 편하겠네. 가감법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항을 해서 개수 맞춰서 해줘도 되니까. 선생님은 이 상황에서는 대입법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대입법을 쓰는 거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괜찮아요. 자, x가 y-8이고요. 플러스 y는 176. 2y-8은 176. 2y는 플러스 8 되니까 184. y는 92. 즉 국어 점수는 92점이란 뜻이고요. 수학은 국어보다 8점이 낮다 그랬으니까 92-8을 하니까 84가 되겠네요. 수학비구나. 수학 점수를 물어봤구나. 자, y는 92점. y가 수학 점수네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수학은 92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